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관통한 일본 열도에서 13일 현재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NHK 뉴스와 아사히TV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하기비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4명, 행방불명자 17명, 부상자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2일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 등의 13개 광역 지자체에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폭우 경보 위에 폭우 특별 경보가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폭우 특별 경보는 경보 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이때 발표되는 내용이 아주 가관이면서도 섬뜩한데 그것은 바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기상청이 국가기관인데 저렇게 무책임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저럴까 생각도 듭니다.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괜히 도와주러 가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자기 목숨은 알아서 지켜라 라는 행동 강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이날 오후 9시에는 위험지역에 165만 9천 명에 대해 즉시 피난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러니까 피난 지시라는 게 165만 명은 님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체육관이나 학교로 가세요 라는 지시고요. 피난을 권고만 하는 경우는 412만 가구에 923만 명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923만 명이면 서울 인구가 약 970만 명이니까 그것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에는 강우량 1000mm 이상의 초대형 호우가 쏟아졌는데 보통 한국에 태풍이 오면 물난리 나고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보통 강수량이 150에서 200mm 정도예요. 그러면 무조건 물난리 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경보 내리고 그러는데 저쪽은 1000mm 이상이라네요. 또 태풍 피해는 차량 파손은 물론 주택 파손도 계속됐고요. 피해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차 운전을 중단하라는 경보는 물론 수도권 지역의 배는 상상도 못하고 철도와 지하철,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전국 공항의 국내선 항공기 1667편이 결항됐고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도메이 고속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도 폐쇄가 됐고 정전 사태도 잇따라 발생해서 수도권에서만 5만 7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호쿠 지방이라면 맞습니다. 도호쿠 대지진 이게 일어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된 게 아래에서는 지진, 위에서는 초대형 태풍인데 과연 사람이 살 수가 있는 지역인 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이번 하기스 태풍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내린 비가 작년 1년 동안 기록한 연간 강수량의 35%라고 합니다. 가나가와 현의 인기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마치에 이틀 동안 강수량이 1001mm가 왔고요. 이 정도면 역대급 물폭탄이라고 하네요. 시즈오카 이치야마가 760, 도쿄 히노하라무라가 649mm,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전과 관계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은 4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최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NHK에서 헬기로 촬영한 화면을 보니까 마을에 다리가 붕괴된 것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동네 자체가 물에 잠긴 데도 나왔고요. 하천 제방이 붕괴돼서 홍수가 주변 마을을 덮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3일 낮 현재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초속은 풍속 30m로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가 재난을 몰고 온 거대 태풍 하기비스의 재난 상황,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집을 잃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대급 초강력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서 3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는데 집계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나 실종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연간 강수량의 40% 정도 해당하는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는데 후지산 근처 하코네에서는 이틀간 무려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물폭탄에 일본 전역 21개 하천 24개소에서 제방이 붕괴됐고 하천 142곳이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노인 200명이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 등 13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보 중 가장 높은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범람 위험이 커지면서 즉시 피난을 명령하는 피난 지시와 피난할 것을 권고하는 피난 권고 대상자가 2천만여 가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는 공항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의 출발 항공기가 결항됐고 도착 항공기에 착륙 제한 조치가 실시된 수도권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810편 정도가 결항됐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니까 아베 총리는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야간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시도 태풍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70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1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풍과 폭우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4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이 잠잠해지고 나서도 12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여전히 중단돼 있고 스마트폰 연결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은 스포츠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태풍 때문에 일본 그랑프리 예선전이 연기됐고 럭비 월드컵 경기가 취소됐는데 특히 스코틀랜드 측은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탈락되는 상황이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태풍의 길목에 있던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사고를 일으켰던 원전에서 여러 차례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 오염수를 처리하는 장치에서 오염수의 누수를 알리는 경보기가 하룻밤새 8번이나 작동을 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제거 과정에서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유실됐는데 폐기물 자루에는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된 풀이나 나무 등이 들어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유실된 폐기물 자루 중 10개는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총 2667개 방사성 폐기물 자루 중 몇 개가 유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전력 측에서는 누수경보가 8건 중 5건은 태풍으로 인한 빗물로 울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순 오작동인지 아니면 오염수가 실제로 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태풍으로 일본에서는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집중 후에 산사태까지 발생해서 10만 명이 넘는 구조대원이 밤새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지령이 내려져 난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 초대형 태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웃지 못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워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만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자 보급과 쓰레기 및 배설물의 처리가 곤란해지고 라이프라인의 복구를 기다리는 동안 거주민들의 난민화가 될 수 있다며 도시 재해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일 대형 타워 아파트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무사시 코스키 지역에서 도시 난민화를 두려워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50년 안심타워 아파트로 유명한 이 빌딩에서 하수처리 시설 문제로 주민들에게 집에 있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통지가 나와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딩 주민들은 50년 안심타워에서 태풍 피해로 배설물 금지령을 내렸다며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고층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끊기고 엘리베이터 가동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연락 두절 등의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치바현 피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달 넘게 복구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태풍 피해를 대비해 물이나 식료품, 생필품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분뇨를 포함한 오물 대책 등은 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각 집마다 오물로 가득 찰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빌딩뿐만 아니라 여러 건물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도쿄가 배설물 바다가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50년 배설물 타위 따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도쿄는 배설물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주면 된다. 그래 타워 사람들 모두에게 기저귀를 주자. 20억 원을 주고 구입한 아파트가 매년 배설물로 넘쳐 돌아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고층 빌딩들이 지진은 강하게 설계한 것 같으나 재난으로 인한 화장실 피해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사실 나머지는 뭐 죄가 있습니까? 네. 뭐. 자, 일본 리포터가 지금 현장을 중계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야, 물 떠내려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많은 물이 지금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태풍 피해 지역에서 철도와 지하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정전 사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명한테 피난 지시나 권고 조치를 내릴 정도면, 이건 뭐,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이 하기비스라는 태풍의 이름이 하기스 기적이랑 비슷해가지고 조금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야, 위력만큼은 역대급입니다, 지금. 자, 지금 방송에서도 하기비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여기, 야스쿠니 신사인가요? 네, 아니군요. 네, 가정집인데 약간 일본풍으로 지어진 그런 가정집인데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아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일본으로 놀러갔다 봉변을 당한 모습입니다. 자, 이 도로에 흐르는 물의 양만 봐도, 어이구, 발이 자, 저럴 때는 여러분 저렇게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거 물이라는 게, 지금, 자, 이분 또 보세요, 지금.
지금 또 태풍 왔는데 좋다고 나가서 저렇게 사진 셀카 찍으시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안전부터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 우산이 뒤집어졌습니다. 어이구 뒤로 밀리죠. 네, 그만큼 지금 하기비스의 위력이 어이구 저 뒤에 우산 흔들리는 거 보세요. 노래 부르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가셔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분 지금 마스크 써도 뭐 방사능이 가려지지 않죠. 네, 지금 거덜난 우산을 들고 지금 또 익살스럽게 셀카를 찍고 계신데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가 있나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어서 구하셨나요? 네. 어이구 맛있겠네. 자, 지금 또 우산 한 개가 또 날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산이. 네, 아까 투명 우산이 이어서 검정 우산도 지금 거의 박살난 상태입니다. 네. 저 우산의 의미가 없죠, 저 친구. 어이구 이렇게 지붕이 어이구 불났네. 어이구 이거 아까 봤던 건데 또 어이구 또 날아가네. 야, 저 얼마나 아찔할까요, 여러분. 저 지금 일본에서 집까지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일본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랑 실종자는 지금 9명이 넘었고 지금 사망자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0명 이상이 10명이 뭐야?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 저 집이 날아가면은 말 끝난 겁니다. 지금 집까지 날아갈. 자, 저건 또 뭔가요? 또 집이 날아가나요? 진짜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저 하기비스가 우리나라를 비껴서 일본으로 가서 지금 다행인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로 왔으면은 우리나라도 뭐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한자집 같은 건 다 날아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지었는데도 저렇게 날아갈 정도면 우리나라는 더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영상들이 지금 하기비스의 실시간 영상들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베 신조가 있고 그렇지만 일본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태풍 피해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옛날에 지진 났을 때 성금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네. 지진 났을 때 성금했는데 그렇게 괘씸하게 망언들 하는 거 보면은 뭐 네티즌들 의견이 모아지는 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 네, 지금 저기 태풍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하늘로 구름이. 저게 태풍입니다, 저게 하기비스예요, 저게. 번개 치는 거 보이시죠? 저 가운데가 태풍의 핵이라고 합니다. 네. 번개가 계속 치죠? 자, 이렇게. 네, 지금 일본 밤이죠. 네. 이렇게 일본 지금 실시간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네, 다시 한번 차가, 아까랑 다른 차입니다. 지금 또 차가 날아가고요. 네. 아무쪼록 일본이, 네, 혐한 세력들을 제외하고, 네, 그죠? 네, 혐한 세력들, 아베 신조 같이, 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태풍 피해가, 네, 최소화 되셨으면 합니다. 네. 건물이 무너져버리네. 네, 지금 소년이 비명을 지르고 있죠.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아무쪼록 태풍 지붕까지 내려갈 뻔이네요. 아무쪼록 태풍 피해 계속 날아가네. 와, 어이구. 아무쪼록 태풍 피해 네, 잘 수습하시고요, 일본. 네, 방사능 원전 오염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다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베 신조가 건강에 이상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알아서 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본. 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도 방사능에 주의하시고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